산속에서 여러분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길 원하셨거나 생활 편의 시설은 포기하기 힘들지만 주말이라도 도심 속에서 벗어나 조용한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편안한 시간을 원하셨다면 오늘 땅땅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놓치지 말고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집 아래편으론 자그마한 시골 마을과 각기 다른 전원주택들이 소재하고 있고 높은 산에 둘러싸여 조용하지만 품격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워져 하락장 분위기가 연속될 경우에는 좋은 물건들이 많이 쏟아지지만 경쟁률은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말은 물건을 아주 저렴하게 취득 가능하다는 장점이 되니 무척이나 좋은 타이밍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영상 속으로 산속에 위치한 조용한 여러분만의 전원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발고도 500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는 곳이며 잘 닦여진 3m 도로를 통해 이동하니 통행에 있어 그닥 불편함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경우 두 필지의 토지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 없이 전부를 취득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필지로 이루어진 토지의 경우 전체 면적이 무려 1137평이나 되니 정말 여러분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내부 영상 또한 모두 준비했으니 집중해서 잘 봐주신 다음 물건지의 주소와 상세한 권리 분석까지 모두 공짜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현장으로 내려가 오늘 물건지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물건지로 이동하는 도로 중 중반부터 시작하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지나가고 나니 삭막한 느낌은 전혀 없고 파릇파릇한 예쁜 느낌을 전해주고 있어 더욱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이동하는 도로 라인은 대부분 국유지 국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간중간 개인 사유지도 있긴 하지만 현황상 도로로 사용된 지 20년은 좋게 넘었기 때문에 도로를 막는 등의 행위는 전혀 못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사도를 측정해보니 대략 5도에서 10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봐주시면 되고 3m 폭의 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니 공사 차량이나 장비들의 이동도 큰 무리 없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목이 국어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딱히 물이 흐르진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국어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배수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는 편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집 앞으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토지 경계면은 조금 더 아래편에서 시작되지만 토지 면적이 너무 넓어 사용하지 못한 면적도 생각보다 많은 듯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필지인 대지의 경계면은 대략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주택이 건축된 경계를 따라 석축으로 마감되어 있어 현장에 방문하신다면 확인하시기는 무척이나 쉬운 편입니다. 외부에도 전기 작업이 모두 완료된 가로등이 보이고 있고 우편물과 택배도 배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 앞까지 모두 시멘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정 부분부터는 포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토목 공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집 뒤편으로도 토지가 일부 포함되는 상태고 주변 환경은 정글 속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오늘의 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거주하셨지만 현재는 완전히 방치된 빈집 상태고 방문하지 않은 지 최소 몇 년은 되어 보입니다. 오늘 매각으로 진행 중인 전체 토지 면적은 3,759제곱미터 1,137평이고 대지와 답으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대지는 100평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답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주택이 건축된 상태입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52.44제곱미터 46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은 3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에 샌드위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2002년도 12월 달이고 현재 20년 정도 된 건물이지만 방치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리는 필요하다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건물 내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관문은 모두 열려있는 상태였고요. 비워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악취등이 나지는 않는 상태였습니다. 내부 샤시의 상태도 생각보다 괜찮은 듯 했고 아무래도 2017년도에 매매가 한 번 됐던지라 그때 당시 약간의 수리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부는 수리가 필요한 상태긴 했지만 천정 부분으로 누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는 3개의 방과 주방 겸 거실, 그리고 2개의 화장실로 이뤄진 상태고, 문 앞으로 사무실이라 붙어 있는 걸 보니 농업회사가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택의 일부로 사용 중인 제시외 건물 창고 공간도 내부에서 확인이 바로 가능한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무너진 곳 없이 깔끔해 보이긴 하지만 방치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벽체의 곰팡이 등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실 방면으로 위치한 화장실이고 자풀에 둘러싸여 있어 지하수 관정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진입로 부근에 위치한 다른 집들의 경우 모두 지하수를 사용하신다 하니 오늘의 집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방의 상태도 이 정도면 수리가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취사는 LPG를 사용하는 상태지만 인덕션을 설치해 전기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내부 면적이 그리 좁지는 않기 때문에 실거주로 생각하셔도 괜찮은 듯하고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대신 리모델링 작업을 한 번 정도는 거쳐야 하는 상태로 보여지니 꼭 수리 비용 또한 생각을 하신 뒤 입찰하셔야 한다는 점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V 다이 위로 마스크가 놓여 있는 걸 보니 최근에 방문하셨던 것으로 생각되며 집 내부는 곰팡이와 거미줄이 아주 무성한 상태입니다. 별도로 난방을 도와주는 기계는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거실에 위치한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일러 교체에 대해선 이게 최선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아무래도 산속에 위치하다 보니 단열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집 내부도 둘러봤으니 다시 밖으로 나가 외부 한번 둘러본 뒤 토지 경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시면 배수로 작업까지 모두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토지 경계 내부에 9평 정도 크기의 쉼터 공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경계면이 워낙 넓은 편이다 보니 전부 활용은 하지 못하고 편하게 사용 가능한 면적만 토목 공사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뒤 사용하셔도 되긴 하지만 지금의 면적도 충분히 넓은 편이니 이 부분만 잘 활용하셔도 사용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남도 밀양시 산해면 희곡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밀양시청까지 자차로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니 그다지 외진 지역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을의 아래편으론 커다란 하천이 흐르고 있어 펜션들도 꽤나 있는 편이고 워낙 산세가 좋고 맑은 지역 중 한 곳이니 전원주택들도 상당히 많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높이 올라가 토지 경계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지와 농지의 경계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빨간 경계가 대지고요. 바로 옆으로 표시되는 경계면이 농지라 봐주시면 됩니다. 대지의 면적은 100평이고 농지는 1037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필지 모두 매각으로 진행 중이기에 합산 면적은 1137평이라 보시면 되고 두 곳 모두 생산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의 경우 3m 폭의 시멘포장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는 국유지 국어라인과 일부는 개인사유지를 통과하는 상태지만 현황상 도로로 사용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아래편으로 위치한 토지들은 현재 최소 20년 이상 방치된 토지들만 있어 진입로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조금 더 확대시켜 주택을 체크해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경계가 주택이고요. 공부상 등록된 주택의 면적은 90.54제곱미터, 27.3평이고 경량철 골조에 샌드위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들이 있는데요. 현재 표시되는 것들은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 사용 중인 공간이고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일부로 사용 중인 곳이니 주택의 면적에 포함한다면 37평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 위로 설치된 다용도 쉼터 공간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저곳에 앉아 산을 내려다보며 휴식을 하시면 되고 면적은 30제곱미터, 9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전체 매각 중인 건물의 면적은 152.44제곱미터, 46.1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게 되면 주출입구와 거실 창문 기준은 남향이 되지만 전망을 바라보게 되는 곳은 북향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남도 밀양시 산해면 희곡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그대로 산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도로 환경은 무척이나 좋은 편이고 집 주변으로 묘지나 축사 등이 없어 정말 깨끗하고 맑은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편 마을에서부터 올라오는 길도 잘 되어 있는 편이니 소형 차량이나 대형 차량의 접근 또한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닌 듯하고 여름철이면 사륜 차량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차가 없으신 분들은 이동하시기 다소 불편할 수 있으니 자차의 소지 여부에 따라 임장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린 뒤 권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밀양, 창녕, 청도, 양산, 김해 등이 있고 밀양시청까지 자차 기준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군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고속도로와 국도를 통해 이동이 용이한 편이니 주말을 이용해 임장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물건지 남서측으로 밀양시청이 보이고 있고 밀양 IC와도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앞까지 24번 국도를 통해 진입하니 자차만 있으시다면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차가 없으시다면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하셔야 하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건지 앞으로 위치한 마을은 과곡마을이라 부르는 곳이고요. 하천 가까이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보니 도로변으로 펜션과 풀빌라들이 있습니다. 펜션이 있다는 말은 찾아오는 사람도 꽤 있다는 편이고 주변으로 혐오시설이 없다는 증명이라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마을 내부 3m 도로를 통해 집 앞까지 이동하시면 되고 집 뒤편으로 고압선이 보이고 있지만 오늘의 집에서 직선 거리 기준 400m 정도 떨어져 있고 산능선을 따라 설치된 상태로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는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지고요.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물건지 주변으로 묘지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편부터 시작돼 물건지 바로 옆으로 국어를 접하고 있는 상태에 배수로 작업까지 모두 완료되어 있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큰 걱정은 없다 생각됩니다. 지적도를 통해 보시더라도 경계 밖으로 위치한 건물은 없으며 모두 토지 경계 내부에 안착하고 있어 분쟁의 여지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918 소재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사내면 희곡리 1317번지 외 한 필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감정가격은 4억에 평가됐지만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평가된 듯하고 현재 8천만원 낮아진 3억 2천만원에 진행 중이지만 조금 더 유찰되길 기다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금액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려보자면 현재 최저가에서 한 번 더 유찰된다면 2억 5천만원이 되고 두 번 더 유찰된다면 2억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본 물건의 경우 2017년도에 전체 2억 2천만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셨다 생각하더라도 과거 거래 금액보다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평당 금액은 28만원이고 최저가에서 한 번 더 유찰된다면 평당 22만원, 두 번 더 유찰된다면 평당 18만원의 취득이 가능하니 주변 농지 시세 35만원을 생각한다면 정말 저렴한 상태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은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전체 토지의 면적은 3,759제곱미터 1,137평이고 그 중에서 대지가 100평, 농지가 1,037평이 되겠습니다. 농지가 매각에 포함된 상태로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지만 영농여건 분리농지로서 발급이 많이 까다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52.44제곱미터 46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고 1,037평의 답의 경우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골 구조에 샌드위치 판넬 지붕이고 제시외 건물들은 판넬조와 경량철골조,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 사용 승인날은 2002년 12월 31일이고 등기 완료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내용도 없습니다. 매각 중인 토지 및 건물 현황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두 필지에 토지들이 표시되고 유찰된다면 주택 가격은 없이 토지 가격만 지불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편으로 기재된 제시외 건물 또한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니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은 없습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을 보시면 경상남도 밀양시 산해면 희곡리 소재, 고란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으로 농경지와 임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 통행 횟수를 고려할 때 제반 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이고 대지의 경우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농지의 경우 지목은 답이지만 현황상 전으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본건의 북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난방시설 및 급 배수시설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제시외 건물 모두 매각 포함이며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및 정원수도 모두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층 방갈로가 있다 표시되는데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쉼터 공간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수차례 방문했지만 폐문부재 상태에 장기간 사람의 거주 흔적이 없고 전입세대 열람 결과 전입 신고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14년 12월 16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하고 매매 거래를 하시며 은행융자까지 승계받으셨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인수되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태에 낙찰받으신 뒤 약간의 수리를 거쳐 바로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